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법도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경험했다시피 생각해 본 적이 되는 대로 없기 때문에 그 영화의 큰 주제인 것처럼 그 안에서도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어쩌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계획 세웠는데 안 되네 이랬는데 마지막 대사는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사히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앞으로 뭐 16개를 만드네 뭐 하네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2부를 넘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어져 가면 그래서 무사히에는 주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좀 방문을 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 현재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성분이 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70% 이상 더 많으신 것 같고 저희 그 네이버에 이제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제 리뷰 남겨놓으시거나 블로그 남겨놓으시는 분들도 여성분이 훨씬 더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율을 분석해 주던데 훨씬 많으신 것 같고 예매하시는 거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어느 데이터를 봤더니 문화예술 쪽에 특히 책 이런 쪽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향이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취향상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어쩌다가 좀 오시는 것 같고 50대 이상은 이제 여기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인스타로 저희가 주로 안내를 하니까 그런데 노출 잘 돼 있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시면 이제 훨씬 좋아하세요. 50대 이상은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아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결속해서 오시죠. 막 11명씩 모아가지고 막 그분들은 원래 그렇게 사시는 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이제 아까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 잘 오시기 어려우니까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것도 꼭 저녁 때 좀 하게 되고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죠.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들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40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좀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 같고, 영화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제일 많으시고, 이제 오시면 이제 책을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고, 프로그램은 이제 참여하실 때는 오셔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는 비중이 있으시고, 그 외에는 이제 구경 삼아 오셨다가 이 공간에 좀 머물러 계시다 가는데, 아직 뭐 무사히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컨텐츠가 되게 풍부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것들이 숙제기도 하죠. 지금 무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와서 되게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만 자체로도 시간표가 어쨌든 되게 잘 나와 있고 인스타그램에 그렇다 보니까 찾아오기도 또 잘 안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아까 영화나 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취향을 조금 더 알고 싶기도 하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여러 가지 받아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주로 이 공간에 있는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 중에서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앞으로 나눠보고 싶은 영화나 책이 있어도 좋고. 사실 이제 무사히 운영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 이제 영화를 소개해달라, 책을 소개해달라. 그 사실 이제 책, 영화 소개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낭패를 본 일이 많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추천해달라 해서 아예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해필이면 또 그런 영화냐,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나, 책 같은 거 할 때는 재미가 없다, 너무 주제가 심오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당황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취향의 문제라는 거죠. 책하고 영화는 굉장히 취향이고
특히나 책과 영화가 이제 자기한테 다가올 때가 자기가 좀 힘들거나 뭔가를 좀 찾고 있거나 아니 뭔가 해답을 좀 받고 싶거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해서 책과 영화를 찾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책과 영화가 자기한테 가장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소개할 때 시점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명이 일어나면 너무 좋은 영화와 너무 좋은 책이 되지만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엇박자가 나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책과 영화의 소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좋으니까 제가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보고 구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볼 수 없다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이고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일이 되는 거지. 이후에는 이제 막 서로 안 좋은 잔상이 남을 수 있어서 좀 소개를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 질문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무사히를 운영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근간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제 낭만적이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무사히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바라는 바는 사유입니다. 사유. 그래서 사유는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 휩쓸리는 세상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느 순간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정말 식으로 많이요. 네. 어떤 식으로 신호가 오잖아요. 갑자기 아프다거나 갑자기 우울해지다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그럴 때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짧은 동영상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뭔가 해결도 안 되고 교감이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로 묻는다 하더라고요. 챗GPT에 묻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챗GPT에 탑 10이 나왔어요. 뭘 가장 많이 묻는가? 1위가 심리입니다. 1위가 심리. 개인의 자기 심리. 기계한테 심리를 물어보는 상황이 또 왔구나.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게 힘든지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이 이상하다. 답답한 거지. 뭉글뭉글하다. 왜 이런지. 그럴 때마다 이제 술 마시기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기도 하지만 또 안 풀리고 또 적체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뭘 찾았으면 좋을까. 멘토잖아요.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질문하면서 들어주는 사람, 또 적절하게 물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AI의 탑 1에 나온 것처럼 AI 질문하는 탑 1에 나온 것처럼 그걸 물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계속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재용한테 물을 수도 없고 천문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 천문학자한테 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 미친 건 책을 봐라.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거죠. 책은 오롯이 그 필자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묵묵하게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유사한 게 또 영화죠. 영화는 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셈이니까 그 이야기를 올곧이 듣고 있는 거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자기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감동이라는 말로 또는 감탄이라는 말로 또는 궁금증이라는 말로 이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자기한테 꼽히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대사나 글 이런 걸로. 그때 이제 자기가 딱 드러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자기를 낚아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데 움직이는구나. 이런데 닭살이 돋는구나. 이런 때 호기심이 생기는구나. 그때를 잡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또 평범한 일상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때를 잡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잡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잡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시간과 공간은 짝배거든요. 시간을 써야 되는 곳이 공간이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과 시간을 구성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사히였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의 이야기 질문으로 돌아가면 책과 영화는 특별하게 어떤 책을 고른다, 어떤 영화를 고른다라는 게 특별히 없는 대신에 그 책과 영화의 어떤 메시지가 자기를 떠올리게 하면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어떤 책을 고르고 어떤 영화를 고르는 거지. 아, 이 영화 어제 끝내줘. 뭐 이 책이 끝내주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든 어떤 책이든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는 시점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를 이용하시는 그 고객들이나 이용자가 계시다면 이 영화가 좋겠네, 이 책이 좋겠네라는 걸 떠나서 나를 잠깐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책을 고르시고 영화를 골라가지고 한번 와보셨다가 없으면 뭐 이 영화는 나한테 뭐 특별히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건 요소가 없었네? 하고 돌아가시면 그것도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없구나, 이런 영화류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고 자기를 좀 들여다보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책과 영화를 여기다가 좀 투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와, 좀 진짜 새로운 시각으로 시점으로. 영화를 보게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아유, 흥미롭네요. 가찬입니다. 진짜 왜냐면 요새는 너무나 잘 큐레이션 된 것들이 아까 챗GPT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추천해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게 오히려 뭔가 사유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보는 많이 찾는데. 맞습니다. 들으면서 책과 영화를 보더라도 또 한편 궁금해지는 게 이걸 좀 나만의 방식은 물론 있겠지만 이 메시지를 내가 좀 잘 흡수하고 그 낚아채기 위해서는 좀 이걸 어떻게 또 읽고 사유해야 될까? 예. 제가 최근에 저도 참 공감이 간다라고 느꼈는데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순간 탁탁 꼽히거든요. 그때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 즈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왜 식물도 자랄 때 거름을 줘야 될 때, 물 줘야 될 때가 딱 있고 햇빛을 이제 맞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절기라 그러죠. 그 절기 때 벼가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면 벼가 못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알이 안 생기는 것처럼 적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웅현이라는 이제 작가분이 계신데 8글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신데, 그분이 노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노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옳은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근데도 또 좋은 말과 옳은 말을 계속해. 저는 이걸 노력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력과 좋은 말을 했는데 하루에 10분밖에 안 해. 근데 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니는 잘해라, 니라 잘해라 뭐 이런 말을 듣지만 또 해. 근데 어느 순간 20분을 해, 그 생각을. 어느 날 30분을 해. 이게 왜 계속 늘어날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폼을 잡으려면 계속 해야,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늘어난 것처럼, 이런 영화나 책을 접했는데 나한테 그런 거 안 낚아치시는데, 그래 그런 건 다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불가해지는데, 그렇게 낚아채는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10번 더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반복이 쌓이고, 반복이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낚아채는 속도가 빨라지고, 글귀를 보더라도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눈에 탁탁탁 나타나고, 여기에 내가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훨씬 더 가지게 되지 않나. 그래서 반복하고 일상에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낚아채봐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니까. 어찌 보면 또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운. 예, 맞습니다. 반복. 일상을 그렇게 사니까. 저는 약간 어쨌든 이제 좀 큰 길을 돌아와서 얘기가 흘렀는데, 결국 이제 용성님에게 좀 새로운 깨달음을 준, 사유하게 만들어준 책이나 영화가 뭐가 있을까. 어쨌든 뭐 오시는 분들은 각자마다 어떤 곳에서 뭐 얻어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제 개인에게 좀 영향을 주거나 좀 재밌게 인상 깊게 보셨던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네. 그거를 그냥
뭐 추천은 아니고 예. 혹시 이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또 공명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책이 재밌었다, 뭐 인상 깊었다 했으면 네. 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즐거워요. 저는 책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사람마다 이제 어떤 책이냐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 What You Read라고 해서 자기가 너를 설명해 줄게 읽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듯이 또 네 몸을 말해줄게 먹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은 게 사실 자기가 되거든요. 또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즐거운데 책 소개나 영화 소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 책과 영화의 어떤 내용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은 여러 가지 많은 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뜩 떠오르는 책과 지금 대화를 나눈 거에서 무사히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 첫 장이죠. 첫 페이지, 글의 첫 페이지가 아니고 종이의 첫 장. 거기에 제가 구절이 정확하게 지금 모든 게 기억을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텍쥐베리의 붉은 사막 맞나? 붉은 사막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게 적어놨습니다. 이 작가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거기 적어놨는데 그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작게 나올 텐데 워딩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풍기는 뉘앙스인데 그 구절이 이겁니다.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잔 다음에 그 뒷날 이제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전날 잠을 자기 전에 지형을 그리고 그 지형을 그린 다음에 그 지형을 표시한 다음에 거기로 가려고 지도를 딱 그렸어요. 맵이 옛날에 있는 건 아니니까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을 맞아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텐트를 열고 나왔는데 전날 만든 지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까 무사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좀 사유를 통해서 좀 알면 좋겠는데 그게 그 구절이 늘 이제 제 마음속에 있죠. 결국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안다. 그래서 책과 영화의 어떤 글들이나 내용들이 또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힘을 갖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고 영화 중에는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거는 2002년 정도 나온 거, 3년 정도 얼마 안 된 영화라서 굉장히 보시면 좋은데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거기에 마지막에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을 지원하는 보안관, 그 경찰이라 그러죠. 경찰이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에 막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마지막 구절에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해서 차를 딱 탑니다. 차를 딱 타는데 여주인공에게 그 경찰관이 묻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결단을 내리러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 여자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법도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경험했다시피 생각해 본 적이 되는 대로 없기 때문에 그 영화의 큰 주제인 것처럼 그 안에서도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어쩌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고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계획 세웠는데 안 되네? 이랬는데 마지막 대사는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사히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앞으로 뭐 16개를 만드네 뭐 하네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과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지? 이런 거 찾는 시간 자극만 받고 이런 매개체로 자극을 받는다면 몰라. 가면서 생각하자. 자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자기를 찾아보자는 선에서 이제 가면서 생각하자라는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과 영화가 지금 기억에 남고 야. 질문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든 저도 대단한 것 같고 네. 근데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금의 얘기를 나눴던 것들과 무사히에 대한 생각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닐까 그랬던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좀 드는 것 저도 같아요. 대견스럽네요. 지금. 이게 또 수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듣다 보니까 좀 한 3개 정도 더 듣고 싶은데요. 특집으로 진짜 이 얘기만 듣고 싶은데 또 빠져들게 되네요. 아이고, 별 말씀. 저는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유하는 그런 또 경험이 되게 많다 보니까 대표님의 얘기를 더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으신가 봐요. 아마 이야기를 듣는 힘이. 그쵸, 그럼 진짜 힘든데 그죠? 이것도 반복인가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죠? 듣는 게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알게 됐으니까 진짜 듣는 게 힘들죠. 그죠? 몇 권,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또 들으면서 뭔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용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뭐 궁금한 것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벌써 이제 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기는 한데 몰라 이제 되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가면서 생각하자. 가면서 생각하자. 올해의 하반기 어찌 보면은 벌써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인데. 그렇네요. 너무 쏜살 같네요.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데 예. 올해는 또 어떻게 가는 대로 이 하반기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니까 네. 뭐 진짜 무슨 시나리오 있듯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게 네. 올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유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책장을 지금 책장 칸을 한 60대여섯 개를 좀 만든 상황이고 네네. 저게 이제 개인 책장이거든요. 한 칸 한 칸이 지금 개인 책장입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럼 한 칸에 이게 내 공간을 하나 한 가진 칸에 거예요? 자기 개인 책방을 만드신 겁니다. 저걸 이제 올해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 이름을 사유지라 했고요. 네. 정식 플레임은 문화책장 사유지입니다. 책만 두지 않기 사유지. 위해서 자기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책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콘텐츠들을 문화예술 콘텐츠면 어떤 것도 괜찮겠다 해서 문화책장 사유지라는 이름을 들었고 사유지는 개인의 땅,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사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관적으로 사유지? 내 땅이야? 이런 느낌을 받게 했고 한자어로는 사유하다의 사유, 그다음에 지식의 지, 그래서 지식을 사유한다. 사유라는 말이 넓고 폭넓게 오랫동안 생각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유하여 지식화된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의 지식을 들여다보는 생각으로 사유지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왜 만들었느냐? 개인이 자기를 이제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사유하는 시간은 무사히 오셔서 고요히 사유하시라.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간을 단독으로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해하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편안함이 깃들어졌다면 그래? 남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때 사유지를 보시라. 그러면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궁금해하는지를 저기서 이제 보시라.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나도 참여해볼까? 나도 참여해볼까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를 이제 드러내게 됐고 네. 그 드러냄을 다른 사람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취향과. 그래서 개인의 문화 자산이 자본이 이제 이제 공동체의 문화 자본으로 좀 만들어 가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개인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 한 끼라는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 밥이다. 그래서 밥처럼 한 끼 한 끼, 얘 한 끼 한 끼 먹어라.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다는 말은 반복이잖아요. 밥을 계속 먹어야 살죠. 문화도 정서적으로 한 끼를 계속 먹어야 사는 것처럼 반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끼라는 건 일상성을 가지죠. 늘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일상성과 반복성을 가지는 게 문화다. 그래서 문화는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 한 끼를 만들어 가자 해서 올 한 해는 이 프로젝트로 이제 문화 한 끼, 그 다음에 사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순환하듯이 개인이 커뮤니티로 계속 이렇게 순환하듯이 만들어 보려고 올해는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생각하자 이런 걸 하고 있고, 네, 2차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모집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 모집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0명이 찼거든요. 어제 올렸는데 벌써요? 네. 저도 한 칸 한번 채워보고 싶은. 지금 인스타에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 12월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놔두는 맞습니다. 건가요? 중간에 본인이 바꾸셔도 되고 본인이 꾸미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누가 이렇게 다 공간을 채웠을까 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 칸 한 칸이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할 때 글도 무사히에서는 책장을 드릴 테니 당신의 취향과 인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책을 보거나 이러면 저기는 책장지기와 책방, 자기가 만든 책방의 이유를 설명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100개가 참여한 이제 100명이 같이 하는 거죠. 여기 무사히를.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생각으로 쭉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일단 다행입니다. 너무 또 마지막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아니 벌써 20명 다 찼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네, 지금. 1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너무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더 듣고 싶은, 저 진짜 몸이 앞으로 나가다가 저 앞까지 갈 뻔했거든요.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강사님도 그렇고 용성님도 저도 어땠는지 살짝 나눠보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유지 신청하실 생각 말고 어떻게? 네. 저도 이런 문화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책이나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서 너무 즐거운 인터뷰 자리였고, 사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갈 수 있고 또 가면서 생각하자라는 그 말이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중요한 게 결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야지만 그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어떻게든 뭐 방법은 모르더라도 어딜 갈지 모르더라도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언어로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서 좀 사유를 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사유의 책상. 멋있는데 사유의 책상. 감동입니다. 그런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감동입니다. 와우,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팟캐스트 자체도 친구끼리 수다 떨듯이 이렇게 막 하고 그렇더라고요. 싶었는데 예. 용서님이 너무 오늘 그런 얘기를 딱 자리에 맞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제가 재밌었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가요? 아니요, 약간 너무 재밌었고 가볍게 대화하는 아마 것 이 같으면서 듣는 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막 이렇게 각 잡고 듣기보다는 또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뭔가 라디오처럼 듣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아유,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보다 이 사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저도 되게 새롭게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 예. 그리고 책을 읽는 거, 제가 영화를 읽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왜냐면은 요새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 그 콘텐츠로 되게 접근하는 경우가 네, 많다 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재밌어 보인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를 다시금 좀 생각해보고 문화예술 좀 다가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요새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다들 그게 궁금하죠. 네, 그게 사실은 점점 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네, 생각을 그럴 하거든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유해봐야겠다라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유, 네. 그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저는 다시금 되게 좀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런 이유로 좋아했었지라는 네, 걸 네, 들으면서 계속 상기할 수 있어가지고 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아마도 이 브랜딩 동댕이 하시는 일들이 또 어떤 분한테 사유를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직접 하시면서도 계속 의미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재미만 갖고는 일 못하니까 결국엔 재미하고 이유가 있어야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늘 하실 거라서 이미 그 브랜딩 동댕이 저희 그 오프라인의 책장처럼 온라인에서 그 책장을 만들고 계신 일 같습니다. 응원드리고 저는 처음에 좀 망설였는데 이제 뭐 지역에 좀 독특한 곳을 찾아다니신다라는 그 건설을 보고 나서 무사히가 대중성이 있는 곳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승낙을 했냐면 승낙이라 해서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제 마음속에서 일단 네네.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 분이 좀 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노출되면 어떨까? 단순히 책과 영화를 소비하는 수준 이상에서 이런 공간이 소비뿐만이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이 공간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품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다른 걸 다 떠나서 두 분의 질문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확 끌어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말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저 계속 몰입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다 보니까 슬슬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다른 분하고 한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다시금 하면서 제 스스로 또 도돌이표로 그래 네 원래 이랬던 거 맞지? 라고 이제 저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돼서 미러링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분들과 또 다른 공간을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